현재 창문 밖은 아수라장이고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일기예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죠. 태풍 산산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어요. 제 이름은 이시다 렌입니다. 저는 28살이고 일본 가고시마의 재난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만 오늘처럼 그 무게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모니터에 띄워진 정보들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태풍의 바람은 시속 200마일이 넘게 불고 있었어요. 총알 열차보다도 빠른 속도였죠. 이미 필리핀과 대만의 마을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이제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심각해. 사무실을 둘러보니 동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죠.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긴급 운영센터로 가야 했어요. 걸어가면서 작년에 서울에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곳의 재난관리센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여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가고시마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들이고 창문을 막느라 분주했어요. 모두 태풍이 다가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긴급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전화로 소리치고 컴퓨터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장비는 낡고 느려서 제가 서울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큰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 타나카 부장님을 찾았어요. 빨간 핀들이 태풍이 이미 지나간 곳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핀이 정말 많더라고요. 렌 부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잘 왔어. 지금 전원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일에 착수했어요.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매달려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고 태풍이 어디로 먼저 닿을지 파악하려 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태풍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저는 잠시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웠어요. 창문 옆에 서서 바깥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져 나무들이 휘고 거리에는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도심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충분히 준비해두라고 말했지만 그게 과연 충분할까요? 만약 정전이 되면? 만약 홍수가 예상보다 심하면?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불빛이 깜빡였고 순간 전기가 나간 줄 알았어요. 렌. 타나카 부장님이 부르셨어요. 문제가 생겼어. 저는 급히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보고서가 방금 도착했어요. 우리 도시의 해안가에 있는 사쿠라지마의 방파제가 손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무너지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제가 서울에서 그들이 준비하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겐 특별한 팀과 장비, 모든 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낡아빠진 컴퓨터들 뿐이었죠. 바람이 밖에서 울부짖고 비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태풍은 이미 와 있었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력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일이죠. 서로를 돌보는 것. 그리고 지금 제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를 필요로 했어요. 태풍은 오고 있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비상작전센터로 급히 가던 중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의 놀라운 재난관리허브는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마치 다시 그곳에 있는 것처럼요.
처음 그들의 지휘센터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요. 제 눈앞에 펼쳐진 커다란 스크린 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각 스크린에는 날씨 패턴, 교통 상황, 대기질 측정치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를 안내해주던 한국인 장교 지호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죠? 여기서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모든 걸 눈에 담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연습이 필요하죠. 지호가 설명했어요. 여기 있는 전문가 팀이 24시간 내내 스크린을 모니터링해요. 그들은 잠재적인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한 스테이션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 지금 모의 훈련 중이에요. 지호가 말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세요? 당연히 보고 싶었죠. 우리는 바쁜 스테이션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는 팀이 큰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어요. 지금 지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어요. 지호가 설명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갑자기 방 안에 경보가 울렸어요. 메인 스크린에는 서울의 지도가 나타났고 중앙에 깜빡이는 빨간 점이 보였어요. 몇 초 만에 방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영향받은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긴급 서비스를 배치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미 시뮬레이션된 지진의 강도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피해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당황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어요. 그냥 잘 정비된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호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많은 연습 덕분이죠. 우리는 이런 모의 훈련을 항상 해요. 여기 있는 우리 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해서도요. 한국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있는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훈련을 하긴 하지만 이런 건 없었죠. 우리 기술은 더 낡았고 대응 시간도 느렸어요. 저는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멋진 거 하나 보여드릴까? 지호가 물었어요. 그는 저를 센터의 다른 부분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비행 시뮬레이터처럼 보이는 기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가상현실 훈련 스테이션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진, 홍수, 화재 등 어떤 종류의 재난 상황도 만들 수 있어요. 팀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응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죠. 훈련생 중 한 명이 VR 헤드셋을 쓰고 공중에서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가상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서울에서 대홍수를 관리해야 하는 가상 세계에 몰입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놀라울 만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끝날 무렵에는 땀에 흠뻑 젖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 1시간 동안 전통적인 훈련 몇 달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헤드셋을 벗자 지호가 저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그가 말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압도당한 느낌이에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영감도 받았어요.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시설의 다른 부분을 둘러보며 보냈어요. 고급 통신 시스템과 구조 장비로 무장한 첨단 비상 차량들을 봤고 학교 아이들이 상호작용 전시와 게임을 통해 재난 대비에 대해 배우는 공공교육센터도 방문했어요. 방문이 끝날 즈음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 재난관리 프로그램에도 이 시스템 중 일부를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호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언제든지 조언이 필요하거나 협력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명함을 지갑에 넣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빨리 사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금 다가오는 태풍을 맞이하러 급히 가면서 저는 서울의 준비 상태 중 일부라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할 시간이 없었어요.
폭풍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우리 작전센터의 문을 열어젖혔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면서요. 해시태그 3장 폭풍이 닥치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자 나는 현재로 돌아왔다. 우리 운영센터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세졌다. 태풍 산산이 드디어 상륙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팀은 쏟아지는 보고서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알람이 멈추지 않고 울려댔다. 서울에서 봤던 원활한 운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렌. 동쪽 구역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대. 내 동료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화면으로 달려갔다. 그 이미지들을 보고 속이 울렁거렸다. 온 거리가 물에 잠겨 있었다. 주요 도로였던 곳에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긴급 구조대를 지금 당장 그곳으로 보내요. 내가 명령했다. 즉시 대피를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구조팀과의 협력을 지시하려던 찰나 또 다른 외침이 들렸다. 사쿠라지마의 방파제가 뚫렸어요.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 지역에는 수천 명이 살고 있었다. 방파제가 무너졌다면 그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나는 라디오를 움켜잡고 즉각 대피 명령을 내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말을 하려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오는 건 잡음뿐이었다. 통신이 끊겼어요.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 외쳤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나를 덮칠 뻔했다. 이건 서울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시스템은 너무나도 발전되고 잘 조율되어 있었다. 그들은 백업 통신과 대체 대피 경로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이 아니었다. 여기는 가고시마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직접 나간다. 나는 비상키트를 잡으며 선언했다. 직접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내 팀은 충격에 휩싸인 채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렌 밖은 너무 위험해요. 바람이 시속 200마일이 넘는다고요. 팀원 중 한 명이 항의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함께할 사람?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몇 분 안에 우리는 나갈 준비가 된 소규모 팀을 꾸렸다. 폭풍 속으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나는 서울에서 봤던 훈련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획적이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괜찮을지도 모른다. 기술과 준비가 부족한 만큼 우리는 결단력과 용기로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밖으로 나가자 태풍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덮쳤다. 바람은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강력했다.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으르렁거렸고 나를 넘어뜨리려 했다. 비는 얼굴을 때리며 따갑게 했다. 우리는 비상 차량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람을 뚫고 나아갔다. 구조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자 팀원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결의도 보였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나는 울부짖는 바람소리 위로 소리쳤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쿠라지마로 향하면서 물에 잠긴 거리들을 지나고 파편들을 피해 운전하면서 나는 서울에서 배운 것을 계속 떠올렸다. 그들은 정말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보여준 또 다른 것은 마이너스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거였다. 우리는 화려한 장비나 가장 진보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앞길은 험난했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연한 팀원들을 보며 희망의 빛이 느껴졌다. 우리는 이 폭풍을 함께 맞서 싸울 것이고 우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었고 실제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고시마만의 성난 파도 위로 우리의 작은 구조보트가 흔들릴 때 바람이 윙윙거렸어요.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저는 배의 옆면을 꽉 잡고 있었고 손마디는 하얗게 질렸어요. 비의 커튼 너머로 사쿠라지마 섬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곳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불어나는 홍수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꽉 잡으세요. 저는 폭풍의 포효 소리 위로 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배가 요동치며 거의 우리를 물 밖으로 던질 뻔했죠. 우리가 파도와 싸우는 동안 제 머릿속은 서울로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제 한국 친구 지호가 보여준 그 놀라운 구조 차량들이 생각났죠. 그것들은 크고 튼튼한 배로 육지에서도 달릴 수 있었어요. 지호는 이 차량들로 시내 어디든 15분 안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지금 우리 작은 보트가 태풍과 싸우고 있을 때 저는 그 차량 중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그러면 우리의 임무가 훨씬 더 쉽고 안전했을 텐데요.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우리 앞에 솟아올랐어요. 그것은 마치 물의 산과 같았고 어둡고 무서웠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저는 외쳤지만 제 경고는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소리에 묻혔어요.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물이 배로 밀려들어왔고 위아래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숨을 참느라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우리는 수면 위로 다시 떠올라 숨을 헐떡였어요. 모두 괜찮나요? 저는 빠르게 머릿수를 세며 외쳤어요. 다행히 우리 모두 여전히 배에 있었어요. 우리가 물을 퍼내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그들을 봤어요. 마이너스 집 지붕에 매달린 한 가족을요. 그 건물은 거의 물에 잠겨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출렁이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주먹처럼 저를 때렸지만 저는 가족에게 헤엄쳐가기 위해 억지로 몸을 움직였어요. 물살이 거세서 저를 자꾸 끌어내리려 했지만 겁에 질린 아이를 생각하며 더 강하게 나아갔어요. 마침내 저는 그 집에 도착했어요.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며 외쳤어요. 배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어요. 저는 먼저 어머니와 아이를 물로 데려와 배로 헤엄쳐가는 동안 그들을 지탱해 주었어요. 제 팀이 그들을 끌어올렸죠. 그런 다음 저는 아버지를 데리러 다시 갔어요.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배에 올랐을 때쯤 저는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폭풍과 싸우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조했어요. 때로는 배를 사용했지만 물이 너무 얕거나 잔해가 길을 막을 때는 수영을 해야 했어요. 각각의 구조는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우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서울에서 본 것과 우리의 노력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훈련된 구조대원들이 각자 특수 장비와 보트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쉽게 소통하고 노력을 조율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마치 작은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한 사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요. 마침내 폭풍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1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조했어요. 마지막으로 본토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팀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젖고 지쳐서 떨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던진 최악의 상황에 맞서 싸웠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번에는 운과 개인의 영웅적 행동에 의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장비와 더 나은 훈련,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요. 우리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개선을 위해 일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을 해냈어요.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죠. 저는 가고시마에서 한때 번잡했던 거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파괴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완전한 황폐함이었어요. 건물들은 잔해더미로 변해 있었고 자동차들은 버려진 장난감처럼 뒤집혀 있었으며 잔해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표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소금물과 진흙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응급차량 소리와 구조대원의 가끔씩 들려오는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풍이 강타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팀을 위한 길을 내며 잔해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엔 제가 지붕 위에서 구해냈던 가족이 계속 떠올랐어요. 겁에 질린 엄마의 눈빛과 엄마 셔츠를 꼭 잡고 있던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과 수백 명이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아슬아슬했죠. 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제 팀원 중 하나인 유키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도 저만큼이나 더러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소식이 왔어. 그녀가 약간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사망자 수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 대부분 사람들이 제때 대피했거나 구조되었대. 저는 제가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며칠 만에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주변의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네, 유키. 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봐. 도시가 폐허가 됐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잃었어. 우리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어.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 하지만 렌,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했어. 그녀의 말은 위로하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저는 서울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본 첨단 시스템과 절차들, 그리고 그런 자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에 대한 생각들이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입은 학교 건물에 마련한 임시 지휘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유키에게 서울 방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첨단 지휘소와 효율적인 대피 훈련, 그리고 발전된 경고 시스템에 대해 말했죠. 와, 유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로 예산 문제 때문이야.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안일함도 있겠지. 우리도 전에 태풍을 겪어봤지만 이번 같은 건 없었잖아. 이제는 변화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저희가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구호 작업을 조율하고 물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지도를 보고 있던 제 상사 다나카 씨를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다나카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뭐야, 렌? 간단히 말해줘. 지금 동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에는 다를 수 있어요. 다나카 씨는 찡그렸습니다. 렌,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 중이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마이너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제가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담하게 말을 끊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봤어요. 작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그들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봤습니다. 우리의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주변을 보세요. 이 태풍이 한 일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다나카 씨는 저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어. 하지만 렌, 우리 전체 시스템을 개편하는 건 엄청난 일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는 희망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 기회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신다면 전화 한 통만 걸고 싶습니다. 제가 지호의 번호를 누르면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멀고 험할 겁니다. 하지만 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자 저는 결심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우리는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폭풍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새로 지어진 재난관리센터에 서 있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이곳은 정말 놀라워요.
벽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커다란 화면들이 가득해요. 날씨 보고, 교통 상황, 긴급 경보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한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네요. 방 한가운데는 새로운 책상에 앉아있는 운영팀이 있어요. 그들은 멋진 컴퓨터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연습하고 있어요.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옛 상사인 다나카 씨를 돌아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인상적이죠? 제가 서울에서 지호가 했던 바로 그 말을 기억하며 말했어요. 다나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고시마에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걸 다 마련하게 했죠? 저는 살짝 웃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친구들이 도와줬죠. 그들은 우리와 그들의 지식을 나누는 걸 정말로 기뻐했어요.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지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큰 미소가 가득하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는 한국재난관리청의 전문가들 팀이 함께 있었죠. 안녕하세요, 렌. 지호가 외쳤어요. 우리 큰 합동훈련 준비됐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온 순간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걸 보여줄 기회였죠. 물론이죠. 제가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지호와 그의 팀이 방 안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낡은 장비와 엉성한 계획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팀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려 하고 있어요.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태풍 이후 저는 전화와 회의에 몇 줄을 보냈어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누구에게든지 말하려고 노력했죠. 피해 사진을 보여주고 간신히 구출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본 것, 그들의 첨단 기술과 계획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중요한 공무원들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보고 나서야 설득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예산 승인을 받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 후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우리는 오래된 센터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재건했어요. 지호와 그의 팀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 직원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줬죠. 긴 하루와 늦은 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걸 보니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훈련을 위해 팀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이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함께 많은 것을 겪은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해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준비가 됐어요. 지호가 방 건너편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모두들 제가 외쳤어요. 훈련을 시작합시다. 시나리오 큐슈 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규모 8.5. 쓰나미 경보 발령. 즉시 방 안이 활기를 띠었어요. 화면에는 경보가 깜빡이고 우리 팀은 정보를 전하고 대응을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각 새로운 상황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눈가에 다나카 씨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호도 인상 깊어하는 것 같았어요. 2시간 후 훈련이 마무리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방 안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두 정말 잘했어요. 제가 얼굴에서 미소를 감출 수 없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팀이 흩어지며 훈련이 잘 된 것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지호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렌,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팀은 정말 최고예요.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단지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해낸 건 당신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분주한 통제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연이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함께 맞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일본의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묻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구해질 모든 생명들, 재난에 더 잘 대비할 모든 지역사회를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것은 서울로의 여행, 이웃에게 배울 의지에서 시작되었죠. 한국의 동료들과 농담하고 웃고 있는 우리 팀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상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다리 협력 관계를 구축한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오랜만에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됐어요. 대비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라면 어떤 폭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